페이스북을 통해서 집을 구하는 게 가장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행히 여기서도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뱅킹 같은 거 쓸 수가 있어요. 외국인으로서 더 조심해서 다니려고 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나입니다. 너무너무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온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래저래 바빠가지고 영상을 별로 찍지도 못하고 편집도 못해가지고 영상 업로드 주기가 길어졌어요. 과테말라에 나와가지고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다 혼자 해야 되잖아요. 퇴근하고 나서 청소하고 집안일하고 그러다 보면은 일주일이 삭제돼 있고 그 다음 또 일주일 또 지나고 그렇더라고요. 무튼 핑계 아닌 핑계였는데 앞으로는 좀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스페인어 공부도 하고 또 과테말라 브이로그 영상도 자주 업로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찾아온 오늘 영상에서는 과테말라 생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업로드를 못하는 동안에도 제 과테말라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과테말라에 대해서 이것저것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또 댓글을 통해서 이것저것 물어봐 주셨어요. 최근에 이제 일을 하러 과테말라로 오는 한국 분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과테말라 4개월 차로서 처음에 과테말라에 왔을 때 필요한 정보들 또 제가 초반에 겪었던 시행착오들 이런 것들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과테말라 집 구하기인데요. 사실 이게 제가 과테말라에 와서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었어요. 저는 시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테말라 시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과테말라에는 한국의 직방 같은 그런 플랫폼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스페인에 있을 때는 이데알리스타라는 그런 플랫폼도 있었는데 여기 과테말라에는 그런 플랫폼은 없어가지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집을 구하는 게 가장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여기 집에 이사를 올 때 페이스북을 통해서 집을 찾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나 까토르세 아파르타멘토 이런 식으로 치면은 게시물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본인이 좀 집을 구하고 싶은 소나랑 아파르타멘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부동산 에이전시들이 올린 게시물들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매물을 보고 올린 사람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서 방문 약속을 잡으시면 됩니다. 저는 현재 소나 까토르세 이곳이 치안이 제일 괜찮다고 해서 소나 까토르세를 중심으로 집을 알아봤었고요. 제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나 까토르세에서 집을 구하려고 조금 품이 많이 들고 힘이 들었었는데 치안이 좋은 만큼 좀 까다롭기도 해가지고 고생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무튼 그렇게 집을 구하고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면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는 변호사가 계약서를 만들고 공증하는 비용을 세입자가 내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에이전시 비용은 집주인 측에서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한 700에서 1200개짜리까지 든다라고 하고요. 변호사마다 비용이 많이 다르니까 이 부분은 뭐 에이전시 통해서 미리 물어보거나 집주인 통해서 미리 비용을 물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외국인이다 보니까 계약서 조항 같은 거를 꼼꼼하게 읽기가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래도 꼭꼭 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좀 중요했던 점들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보통 여기는 집세 만테니멘토를 많이 포함을 시키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좀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도세나 시큐리티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고 또 전기세는 별도로 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리고 인터넷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보증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달 월세만큼을 보증금으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보증금이라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 돌려주는 건지 이 1년의 계약을 다 채워야지만 돌려주는 건지 이러한 좀 세세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이 계약서 내용을 저한테 확인을 해달라고 보내주셨는데 그 계약서에는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다 이런 식으로 조항이 처음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보증금이 아예 못 돌려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고쳐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당연히 돌려받는 돈으로 돼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꼭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듣기는 했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내 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확인을 하고 계약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계약 기간보다 미리 나가게 될 경우 최소 한 달 전에는 통보를 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 그런 조항이 없으면 많은 짐을 들고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 그리고 유심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과테말라에 딱 오자마자 이제 제일 필요한 게 인터넷 사용이잖아요. 핸드폰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선불 유심 칩을 사용하고 있고요. 과테말라에는 띠고랑 클라로 이렇게 두 개의 회사가 있는데 주변에서 이제 띠고가 더 잘 터진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띠고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샀을 때 유심 가격이 20인가 25개짜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전화랑 인터넷 한 달에 99개짜리 충전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플이나 뭐 인터넷으로 충전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슈퍼에 가서 충전하실 수도 있으니까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집에 설치하는 인터넷 경우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월세에 그 인터넷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치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띠고를 사용하고 있고요. 홈페이지나 띠고 어플 혹은 왓츠앱을 통해서 설치 문의를 하면 테크니코가 약속을 잡고 인터넷 설치하러 방문을 해요. 설치비 같은 경우는 띠고를 기준으로 200개짜리였는데 그때 내는 것이 아니고 그 달에 인터넷 비용이 나올 때 같이 청구가 돼서 메일로 오거든요. faktu라가 매달 오니까 그걸 확인을 하고 계좌 이체를 통해서 비용을 내는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은행이랑 관련된 얘기인데요. 과테말라 현지인들이 많이 쓰는 반누랄 은행의 경우에는 은행 계좌 개설이 까다롭다고 해서 방코 인두스트리알이라고 하는 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했고요. 당시에 이제 회사에서 근무한다는 레터와 그 다음에 여권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을 했었는데 또 계좌 개설을 아우로 또는 모네타리오 이렇게 두 가지 중 하나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우로 같은 경우는 이자가 붙는 계좌인데 수표 사용은 안 되고 모네타리오 같은 경우는 이자는 안 붙는데 체크북을 받아서 수표 사용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후자 모네타리오로 계좌를 개설했고요. 수표는 실제로 사실 거의 쓸 일은 없었는데 집 계약할 때 변호사 비용 낼 때 한 번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개설을 하고 나면은 며칠 후에 체크카드를 수령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행히 여기서도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뱅킹 같은 거 쓸 수가 있어요. 계좌이체 같은 간단한 은행 업무를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보통 어플 깔아놓고 어플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게 여기는 계좌 이체를 할 때 제가 계좌 이체를 하는 계좌 번호를 등록을 미리 해야 돼요. 계좌 번호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해서 송금을 하는 조금 그런 특이한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더 특이한 점은 제가 생활비를 쓸 때 한국 카드에서 돈을 뽑아서 현지 카드에 돈을 넣은 다음에 그걸로 이제 생활비를 쓰는데 여기서는 ATM기에서 돈을 뽑을 수 있지만 돈을 넣을 수는 없어요. 만약에 제가 슈퍼에 있는 ATM기에서 돈을 뺀다 하면은 그거를 다시 넣기 위해서 은행을 꼭 방문을 해야 되는 조금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대 인출 금액이 한 번에 2,000개짜리밖에 안 돼요. 한국 돈으로 30만 원 조금 넘는 돈인데 좀 여러 번 뽑을 때마다 수수료를 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과테말라 은행의 장점은 몰에 있는 은행 같은 경우는 주말에 열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보다는 더 자유로운 시간에 가서 볼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되게 질문을 많이 받았던 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사실 과테말라, 특히 과테말라 시티 같은 경우는 치안이 안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과테말라 시티에 오토바이 강도가 좀 있다고 해가지고 저도 잘 걸어 다니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예전 영상에도 제가 까얄라라는 곳에 가서 좀 늦은 시간에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약간 아울렛처럼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곳이어서 제가 걸어 다닐 수가 있었던 거였고요. 까얄라처럼 특정한 곳은 걸어 다닐 수는 있는데 사실 그런 곳이 많지도 않고 그냥 아무 길이나 이렇게 막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현지인들도 길에서 강도를 당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하니까 외국인으로서 더 조심해서 다니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이제 가끔은 아예 안 걸어 다닐 수는 없잖아요. 제가 사는 까토르세는 조금은 그래도 안전한 편이어서
가끔 슈퍼나 뭐 가까운 몰에 갈 때는 걸어가는 편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돈이나 카드 정도만 가져가고 가방은 잘 안 가지고 다니고요. 조금이라도 어두워졌다거나 아니면 제가 그날 돈을 인출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우버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평소에는 과테말라 시티 치안에 대해서 와 진짜 위험하다 이렇게까지 느끼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도 종종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서 총기 사건이 났다거나 하는 뉴스들을 볼 수가 있어가지고 모르는 거리 막 걸어다니지 않기, 그리고 밤에 좀 어두워졌을 때 돌아다니지 않기, 이거 두 개는 꼭 제가 지키면서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결론은 치안이 안 좋은 거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면 안 되고 밤에 돌아다니면 안 되고 늘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과테말라에서 4개월 동안 있으면서 알게 된 것들, 또 느꼈던 점들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곧 과테말라에 올 예정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오기 전에 정말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는데 저도 모르게 어느새 여기 생활에 적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과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늘 조심은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나는 좀 샤이하다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